오늘은 물을 산 위로 높은 산이든지 뭐 어디든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물을 전기 없이 위로 올린다 해가지고 수격 펌프를 내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물을 버리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펌프식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보기가 뭐 상당히 신기하다 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거는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써보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계속 옆에 서서 작동 안 하면 이렇게 쿡쿡 눌려가지고 작동하게 이렇게 손을 봐주면 몰라도 계속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이 그렇게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한번 해놓으면 계속 이제 거기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예를 들어서 산골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따지면 이 높이가 뭐 10m다. 10m 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통에다가 10m 되는 통에다가 물을 담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압, 그렇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무게를 이용한 그런 방법인데, 이 수압을 이용해서 수격 펌프 그거를 제가 지금 옆에 현재 있고 그것을 사용을 해봤는데, 수경 펌프는 실용적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가장 실용적이고 사용하다가 뭐 중단되거나 고장 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천이 이렇게 있다면, 개천이 있다 그러면 이 개천 현재 이 개천 있는 이 부근을 떠나서 여기서 물을 호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산 밑에 다른 지역에서 가서 이 정도 낮은 지역에서 여기서 물 펌프 시설을 한다 해도 개천가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항상 그 높이 10m라는 높이를 가지고 이제 수압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도랑가에 해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큰 비 왔을 때 떠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랑가가 아닌 산 마이크로 또 숙여놔야 되겠네. 도랑가가 아닌 그 산 쪽으로 멀찍이 끌고 와서 이 부근에서 하고 물은 이리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높이 물을 올라가게 하고 뭐 5m 정도를 높이 올라가게 하겠다. 뭐 3m 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은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펌프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이 높이가 얼마냐 하는 것만 따지면 됩니다. 길이가 좀 긴 거는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해서 개천으로 흘러버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힘으로 어떠한 터빈을 돌려서 가정집에 이렇게 물을 쓰게 하는 방법을, 완벽한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이 많이 흔하고 여유가 있다면은 가뭄에도 물이 계속 내려올 수 있는 물이 가정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다면은 일단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략 다 시골 개천물은 비가 올 때는 왕창 많이 내려가고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개천이 거의 70~8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용 있게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여기다 이제 물탱크를 이제 설치를 하고 비가 올 때만 물을 이따 저장하겠다 그러면 무동력으로도 얼마든지 여기에 물을 퍼올 수가 있습니다. 수격 펌프 방법은 안 돼요. 그건 내가 실험해보고 이 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 이러한 물레방아를 만듭니다. 물레방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물레방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 힘으로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거는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힘을 크게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물을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쓰려고 한다든가 혹은 이 위에 있는 이 전답에다가 이제 물을 주려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을 이 물레방아를 이용해야 완벽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천을 떠나서 한쪽 산배탈로 이 호수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물레방아를 돌리고 이해가 쉽게 여기에 이렇게 이건 좀 잘못 그린 거고. 자, 이렇게 기아를 답니다. 기아를 사우도를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기아를 달면은 물 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물 펌프를 설치를 하는데 이 힘을 기아를 이용해 가지고 기아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물을 이리로 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장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샤워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아가 이 다음 기아의 크기에 비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낮고 많은 물을 퍼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아를 작은 기아를 쓰면 이게 한 바퀴 돌 때 이게 막 10바퀴 5바퀴 돌아가지고 펌프가 많이 작동을 하죠. 펌프 내용은 다시 내가 그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아와 이 기아의 비율에 대해서 물을 많이 같은 시간 내에 많이 퍼올리고 적게 퍼올리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또 힘이 많이 높은 데를 올리고 낮은 데까지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아가 이 위에 있는 이 기아가 만약에 힘을 요구를 한다. 높은 곳을 올려야 되겠다. 그럼 이 기아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아는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기아만 물의 양을 많이 퍼올리게 하고 낮은 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하고, 물을 적게 퍼올리고 얼마든지 높은 곳 100m, 200m 1000m라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아도 이 도랑에 있는 물을 거기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수격 펌프 같이 이렇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영구적입니다. 고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높이의 비율에 따라서 이 기아 크기가 달라지는데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기아를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수는 같고 여기에 있는 기아는 회전이 이제 느려지죠. 아까는 빨라가지고 많은 물을 올렸지만은 지금은 회전이 이제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따만한 기아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펌프 샤워도에 이제 기아를 대충 그냥 그림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샤워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펌프를 걸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회전이 느려지잖아요. 회전이 느려지면서 물포르는 양이 작아지는 거지. 조그마해지는 거지.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100m, 200m, 막 500m 이렇게 올리고 뭐 1000m, 2000m도 관계없어. 다 아무리 높은 데도 올릴 수 있어요. 수격 펌프는 올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이건 한계가 없어요. 무한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기아 비율만 틀리면. 그래서 기아로 비율을 맞추기 힘들면 벨트로 걸어가지고 밧줄로 벨트로 풀이로 해서 이 풀이를 크게만 하면은 얼마든지 높은 곳으로 1000m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탄강에 가면은 그 높이가 막 몇백 미터 돼요. 그 강물이 깊고 논밭은 높게 있기 때문에 한탄강 가에 그 길을 내가 젊을 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물을 폴릴 때 거기는 많은 양을 폴리되고 또 높은 곳으로 폴리되기 때문에 이 기아 비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양을 폴리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폴리면 높이를 얼마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아를 펌프를 2단, 3단 막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폴리고 여기서까지 폴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놔가지고 2단, 3단으로 해서 폴리는 걸 내가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천에 내려가는 물을 가정에서 식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할 때 많은 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막 계속 물은 물탱크에 채워지니까 물탱크만 크게 해놓으면은 아주 작은 물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공급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이 물을 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 터빈이 있는 이 샤워도를 떠나서 여기서 연결된 기아가 어떠냐, 혹은 풀이를 통해 가지고 풀이의 크기가 얼마냐. 기아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풀이가 오히려 이런 거 하기 쉽죠. 풀이는 뭐 큰 것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폴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물 펌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죠. 그래서 이 물 펌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피스톤을 만듭니다. 피스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피스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무 바킹, 색깔이 왜 이런 게 나오나? 여기에 확인해야지. 여기에 이제 고무 바킹으로 뭐 이런 게 나왔어.
여기에 이제 고무, 아따, 참. 피스톤을 하고 여기에 이제 고무 바킹이, 하긴, 고무 바킹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똑같아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또 빨간색이더니 하긴 여기에 이제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편포가 이제 왔다 갔다 이게 돌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그림과는 약간 다르고, 이게 물편포가 이제 이 샤우더가 여기 안에 있고 기가 털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물펌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에 대한 그런 물을 퍼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물이고, 여기는 이제 집 위로 올라가는 물입니다. 그러면 체크 밸브를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답니다. 자, 물 펌프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죠. 이거는 뭐 고장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뭘 몇십 년 쓰면 이제 그 마킹에 따라서 가끔 갈아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피스톤이 밑으로 당겼을 때는, 이걸 할까요? 당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문은 당기니까 닫혀버리죠. 당기니까 이 안에 물이 힘에 의해서 물이 이리 쫙 빨려 들어오니까 닫혀버리죠. 그럼 당기니까 여기는 열리죠. 그래서 이 밑에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혹은 이 피스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 물이, 올랐던 물이 여기 이제 꽉 이렇게 차죠. 꽉 차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돌아가지고 밉니다. 밀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갔을 때는 여기에 이마치 개였던 물이 이제 쫙 뿜어주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가지고 이 문은 닫히고 이 문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무한계다 이 말이에요. 무한계다. 높이가 한계가 없다. 자, 그러면 어째서 한계가 없느냐? 비율에 따라서 무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뭐 그냥 이걸로 적겠어. 높이가 100m, 100m 미만과 100m 이상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100m 미만, 뭐 10m, 뭐 5m 이런 내용들은 이 관을 굵게 해가지고 높이가 얼마나 가도 되니까 피스톤은 항상 같아요.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같고, 여기에 힘은 아까 얘기한 풀이에 의해서 천천히 도느냐 빨리 도느냐 그것만 따라 들리죠. 뭐 이해를 여러분 하시나요? 지금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물의 양을 많이 올리고 낮아도 된다. 10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호수를 큰 거를, 배관을 큰 걸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쭉쭉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올릴 수 있지요. 하지만 100m 이상 막 1000m 뭐 2000m 이렇게 물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풀이가 커야 되겠죠. 커야 되고 물레방아에서 오는 풀이는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벨트가 걸려 가지고 막 돌아갈 때, 여기서 이 물레방아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이것이 회전이 느리죠. 물펌프가 작동을 천천히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한 호수도 작게 해야 유리합니다. 작게 하는, 호수를 이렇게 가늘게 하는 거하고 굵게 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호수를 굵게 해도 되기는 돼요. 되는데 힘이 더 먹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괴했던 이 물이 양이 무게가 많기 때문에 이 펌프에 영향을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호수를 굵게 하면 물 나오는 양은 굵거나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펌프가 이 호수를 굵게 하면 힘을 더 먹는다. 그래서 가늘게 하면 유리하다. 높이 올릴 때는 1000m, 2000m 올릴 때는 2000m, 뭐 3000m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펌프로 이 풀이만 맞게 작용을 하면 됩니다. 물레방에서 오는 이 힘을 이 풀이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따라서 이 물 높이를 높이 올리느냐 낮게 올리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물을 이리로 올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는 수격 펌프까지 같이 중간에 뭐 손대고 뭐 이렇게 손을 대야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보장나는 게 없어요. 항상 일정하고 여기에 고무 바킹 이것만 따르면 가끔 한 번씩 갈아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이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리 높은 데라도 물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확실히 자신 있게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물이 말이죠. 물이 그렇게,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려가는 도랑물에 물이 양이 많을 때 그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 가지고 물을 버리면서 물레방아 힘으로 올린다. 그래서 무동력으로 전기 한 푼 안 들고 무동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건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금 바로 제가 어성에다 밭을 사놓은 그런 경우인데, 그 야산 꼭대기에다 제가 밭을 사놨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도 거기서는 물이 날 수가 없어요. 물 나는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날라 그러면 산이 뒤에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놓은 밭은 산이 없고 뒤에는 산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찔룩하게 잘라지고 다시 솟아난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난다는 거는 정말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 물 날 테니까 파봐라 하지 않는 한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물이 전혀 날 수 없는데 먼 데 있는 도랑물을 올리고는 싶다. 전기 없이. 그리고 제가 이 전기 시설을 거기서 어려운 과정에서 전기 시설을 해보니까 그 어떤 도랑 부근에 가서 모달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거기쯤 가는 전기 선값도 만만치 않아요. 전기선이 굵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그 밭으로 전기 땡길 때 밭에까지 못 돌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전기 그 전주대까지만 전기를 끄다 주고 그냥 가버려 가지고, 그 다음은 내가 이제 전기선을 사다가 우리 농막까지 끌다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기선 값이 만만치 않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볼 때
전기 성값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마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꼭 도랑물로 전기 없이 폴리는 거면 그것만 능사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도랑물이 그렇게 흔히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지역에서 그 물은 여하간 도랑 부근에 그 부근에 이제 샘을 파서 해야 물이 나는 거잖아요. 먹을 물 정도라든지 뭐 채소를 씻을 물이라든지 이렇게 허드렛 물을라도 쓰려 그러면 물은 물같이 쉽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물을 귀하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도 들어가고 딴 거 다 됐는데 농막에 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좀 계속 지금 연구를 했는데 이런 바로 지금 같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는 밭을 보면은 뒤에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판으로 오다가 이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밭을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근에 이제 낮은 때 도랑이 이제 비만 오면 물이 내려가고 또 여기서는 또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옆길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물은 안 떨어져요. 좋은데 여기는 뒤에 마을도 있고 또 저수지가 몇 개 있고 해가지고 물이 막 굉장히 더러워요. 똥물 같아요. 여기 마을에서만 나오는 물하고 뭐 목장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은 그저 줘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요 옆에 아직 밭도 아니고 위 밑에 내려가서야 밭이 있고 오리지널 저 산속에서 물이 비만 오면 물이 꽤 많이 내려가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물을 내가 지금 요리로 폴리려 그랬거든요. 폴리려 그랬는데 날씨 가물면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도랑을 내가 이제 깊이 포크레인 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묻으면 비가 안 올 때라도 아주 가물지 않으면 여기는 물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낮은데 여기서 물을 이제 이 폴리를 지금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폴리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 같은 경우가 있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폴리느냐 하면은 제가 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농막을 하나 이제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물을 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은 유일하게 이곳에밖에 없는 거야. 여기 도랑을 오븐에 이제 그 포크레인 불러서 하면서 도랑을 이만큼 팔라 그래요. 파가지고 파이프를 이제 이렇게 묻으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이프를 해놓고 여기는 요 도랑 옆에 여기서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꼭 얘기를 뭐 해야 되나? 그냥 발브를 달아가지고 체크 밸브로 원리를 해서 필요할 때 물을 쓰고 겨울을 뜰 때 물을 빼가지고 물이 얼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소스를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 깊은데 물을 위로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기는 뭐 전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동력 이거 전기하면 전기는 공짜로 쓰는 판에 만들어 쓰는 판에 지금 현재 거기는 농업용 전기로 내가 신청해 놨더니 전기 쓸 때만 쓴 만큼 나오고 안 쓰는 달에는 그냥 기본 요금도 안 나와요. 0이에요.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조건이 있거든요. 전기는 흔하다. 이제 물만 귀하다. 이렇게 돼서 이 물을 폴리는 방법을 지금 조금 전에 이해가는 그 방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달을 여기에 저 펌프를 여기에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거기에 계속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면서 가는 건데 그 누가 관리를 하며 이건 우리 땅도 아닌데 말이죠. 도랑 파가지고 물 폴리는 게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은 여기다 뭐다 집을 만들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천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서 전기로 물펌프로 이 밑에는 물을 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폴리느냐 말이 되느냐 저는 말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에 시골에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시골이 아니라도
깨끗한 물을 퍼올리고 싶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지하수를 퍼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퍼올리느냐? 조금 전에 같은 그런 원리가 되겠죠. 이 집안에서 내가 피스톤 펌프실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전기, 이거는 무동력이 아닙니다. 전기로 이 기아나 혹은 기아나 벨트를 돌려 가지고 이 다음 풀이나 기아를 돌립니다. 돌려 가지고 이 비율이 요거는 작고 이거는 크게 하면은 힘은 얼마든지 납니다. 힘은 뭐 무한계로 납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돌아가지요. 돌아가면서 이 펌프의 힘이 이 기아의 크기에 따라서 힘이 달라집니다. 힘과 속도, 기아가 크면 이거 천천히 작동을 하겠죠. 기아가 작으면 빨리 작동하면서 많은 물을 퍼오르는데, 여기가 지금 높이가 내가 볼 때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 퍼올려야 될 높이가. 그래서 200m 되는 거를 15mm 파이프로 이따 해서 묻어 놓고, 여기 겨울 같을 때 안 쓸 때는 여기서 잘라 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얼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름에만 연결해 가지고 집안에 내가 물탱크도 지금 다 사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물 펌프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이 전기 모터로 무동력이 이건 아닙니다. 전기 모터로, 뭐 전기는 그 물값보다 싸니까 농업은 전기 뭐 하루 종일 써도 몇백 원대가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이리로 퍼올려서 물탱크에 한 통 담아놓고 내가 먹었다 하고 뭐 그릇도 씻고 이거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와 같은 원리로 물을 이렇게 퍼올려 가지고 여기다 이 물펌프를 통해서 펌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퍼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 높이가 거의 무한계, 몇천 메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높이가 한 200m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시간 죽먹기입니다. 그래서 15mm 파이프로 올린다면은 그 물을 이제 물탱크에다 한 통 채워놓고 쓰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물탱크로 해놓고 한번 쭉 올리고, 전기는 끊었다 켰다 하면은 그 껐다 켰다 하는 사이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쫙 퍼올려 가지고 한 통 담아 놓고 이제 투명으로 해놨어요. 물이 보이게. 그렇게 하고 그 물을 다 쓸 때 되면 또 섭지 올려 가지고 한 번 퍼고 한 통 차만 섭지 꺼놓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펌프로 물을 이리로 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을 사다가, 내가 지금 거기서 가서 일할 때 사다가 먹어봤는데, 아이고 물도 사다 먹으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팩으로 된 큰 거, 그거 한 따발이 비닐로 묶어놓은 게 한 6개 들어있는데, 그거 6개 들은 거 갖다 놓고 뭐 밥해 먹고 그릇 씻고 하면은 하루 이틀 쓰고 하면 없어요. 세수할 물도 없어. 그래서 물이 궁색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돈도 돈이고, 전기는 뭐 이 물 한 통 채우는데 뭐 불과 한 200~300원, 뭐 많아야 500원.
물탱크물 하나 채우는데 500원까지 안 꺼요. 뭐 하여튼 300원, 많아야 300원 전기값은. 전번 내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거기 전기를 꽤 많이 썼어요. 거기 뭐 작업도 하고 농막 이거 짓느라고 이제 작업하고 한 달 정도 썼는데, 전기세가 뭐 하여튼,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나왔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전기를 엄청나게 썼는데, 그게 농업용 전기가 그렇게 싸요. 그렇게 해서 이 물펌프를 사용하면은 물을 만포장으로 쏠 수가 있다. 물탱크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깨끗 그야말로 약수지, 전부 이 바이오팀에서 나온 물, 그 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밭이 하나 있는데, 밭은 가끔 농약도 뿌리고 뭐 거름도 쭉 해가지고 물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밭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팔려고 해요. 밭 위에서 파면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한 200m, 이런 데 가면 막 300m, 500m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는 다 산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 수중 펌프라든지 물 펌프라든지 내가 최고 많이 올라가는 게 얼마냐 하고 펌프 가게에 가 물어봤더니 600m 아니 60m 밖에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60m. 그러니 그 펌프를 사다가 한다고 하면 그걸 밑에다 해야 되는데, 땡기는 건 얼마냐 하면 땡기는 건 뭐 2, 3m 밖에 못 땡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펌프로도 안 돼요. 그 펌프 하려면 여기다 뭐 펌프실 집을 짓고 또 전기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선값만 해도요 몇십만 원 해요. 그러니까 파이프만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어차피 파이프는 있어야 되네 하고, 모든 이런 장치는 농막 안에서 이렇게 펌프로 물을 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에다 물을 저장해 놓고 물을 만포장으로 물 쏟아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뭐 한 달 동안 뭐 김도 메고 뭐 약초도 기르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물 쏘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세는 뭐 10,000원에서 많아봐야 20,000원, 한 달 내내 써봐야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또 난방을 내가 그때 추워서 했을 때 그런데, 여름 되면 또 에어컨 해가지고 또 더 싸요. 난방비보다. 전기로 내가 난방을 하고 거기 있었었거든요. 또 일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그 100m, 200m 되는 그 약수와 같은 땅 밑에 있는 도랑에 땅 밑에 있는 이거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멩이로 싸가지고 해서 묻어버리고, 빨대만 박아놓고 묻어버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망을 해가지고, 이 물펌프를 내가 이 호스를 사용해 보니까 이 파이프 끝에 반드시 이 망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내가 옛날부터 이런 걸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신철리라고 부천 거기 가가지고 기도원을 하는데 거기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 산에 있는 물을 이제 폴르는데, 가보면 어쩌다 보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이 안 나와서 다 가보면 파이프 끝에몇개 가재가 말이죠. 어디서 나왔는지 가재가 거기를 탁 막고 있더라고. 그 가재는 그 물이 막 싹 내려갈 때 구멍이 이렇게 몸이 있으면 시원하고 좋은가 봐. 우리 그 방 안에서 선풍기 트는 거와 같이. 가재를 이제 끄집어내고 밑에 놨으면 또 안 나와. 가면 또 가재가 껴있고, 가재.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망을 반드시 씌워야 됩니다. 씌워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쓰다가 이제 겨울에 되면 농마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야마로 빼가지고 이제 나무에 걸쳐놓고, 물을 쫙 빼버리면 물이 여기까지 싹 내려가서 이 관에 있는 물이 얼고 하는 이런 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 건데, 물론 내가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특허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공개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밑에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은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자주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그 지도를 내가 해드릴게요. 펌프 이런 것도 어디서 사는지 내가 그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골에서 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 이 거리가 멀면요, 특히 높고 이러면은요, 나 수도국에서 수도를 놓으려고 했는데 높아서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도도 안 들어오죠. 또 샘물 산꼭대기에서 샘물도 안 나오죠. 방법이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쓰는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기술을 해드리고, 제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만들어 가면서 영상을 보여줘 가면서 저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시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뭐 지도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화로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여러분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산미 아무리 높은 곳으로도 끌어올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물이 흔한 곳에서는 물레방아 원리로 반드시 해야 되고, 물이 귀한 곳은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 밑에 있는 물을 산꼭대기 높은 데라도 여러분이 농막 같은 이런 데 물을 만포장으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